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후공정 내에서 패키징 공정을 맡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메모리향 매출 그리고 비메모리향 매출 등이 고루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연도, 그 전년도를 본다 하더라도 매출 비중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메모리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은 통신장비 PC 등 관련해서 브로드컴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전자 비메모리랑 관련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네틱스인데, 이에 대해서 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가 하고 있는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 후공정에 해당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 베이퍼 웨이퍼, 이제 웨이퍼를 가져다가 전공정에서 흔히 6단계로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공정에 회로를 새기고 식각 등을 한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검사까지 마쳐서 이상이 없다, 양품이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은 여기서 개별 칩을 보통 떼어내게 됩니다. 개별 칩을 떼어내가지고 이 기판에다가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후공정의 패키징 공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통 사용하던 패키징 방식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PCB 기판이 밑에 깔리게 되고요. 여기에 리드 프레임이라는 걸 얹거나 아니면 얹지 않거나 해서 반도체 칩, IC 칩을 올린 다음에 본딩 와이어 이렇게 구리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가 통할 수 있게 그래서 반도체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패키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런 봉지재로 또 보호해주는 막까지 씌우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 패키징이 단순한 포장 작업이어가지고 큰 부가가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패키징의 중요성은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징 방식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성능이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징에 관련된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시그네틱스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패키징 물량은 세 군데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군데에다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시그네틱스를 포함해서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최저주가 변경되는 등의 이슈 등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감소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시그네틱스는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이 계속 확장된다고 했을 때 이미 비메모리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그네틱스이기 때문에 해당 물량도 계속해서 기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패키징 시장이 왜 더 커지느냐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판에다가 칩을 올려서 연결을 했다면은 이걸 보다 반도체의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칩을 뒤집어 가지고 그대로 수직으로 꽂는 패키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FC 방식, 플립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플립칩 방식의 BGA 기판에도 시그네틱스는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구리선을 쓰지 않고 수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고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런 패키징 시장의 성장, 그 다음에 삼성전자 외주 물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날로그라고 불리는 디지털 신호를 변환해주는 반도체,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CPU, MCU, NPU 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로직,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모리, D램, 낸드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다운됐던 시기가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D램 관련 메모리 시장의 낙폭은 상당히 컸던 상황이고, 다만 다행스럽게도 점차 D램의 재고는 좀 줄어들고 있고, D램은 2024년에는 다시금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매출부터 다시 한번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이렇게 삼성해양 물량을 가져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이후부터 지속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좀 한 가지 함정이 되는 부분이 원가율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가 높은, 그러니까 재료들을 가져다 만들어 팔았는데 재료비도 못 건든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2023년 상반기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PCB 같은 이제 원재료를 구입하는 일이라든가 외주 가공을 맡길 때 들어가는 비용을 좀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크게 나올 때는 좀 영향을 덜 미치지만 매출이 감소할 때는 바로 직격을 맞는 만큼 매출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원가 관리율을 어떻게 또 해가는지도 시그네틱스의 매출을 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가지고 패키징 시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을 증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네틱스가 되겠고요. 하지만 원가율 관리는 실적,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쌓기 위해서는 이 원가율 관리가 핵심이 되겠고 어떻게 해가는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